자, 2-1단원에 어떻게 읽을까 단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책을 등하굣길이나 잠을 자기 전에 책을 읽거나 또 지하철에서 소설책을 읽고 자, 우리가 숙제를 하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서 어떤 특정한 주제로 된 책을 지금 찾아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럴 때 이 책을 읽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걸 배우는 단원인데, 자, 처음에는 먼저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 읽을 때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과정에 따라 자, 자신의 어떤 읽기 방법을 점검,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읽기 목적과 그다음 글의 특성에 따라 읽기 방법을 점검, 조정하면서 글을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읽기 방법은 글을 읽는 목적이나 그러면 글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글을 우리가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독자는 구체적인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하고 읽기의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과정에 따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읽기 전이네요. 자, 읽기 전에는 읽는 목적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글의 제목과 그 다음에 소제목, 그 다음 사진 등을 훑어봐야 될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여학생이 지금 글을 읽는 목적은요.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주제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글을 읽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훑어갔나 봐. 자, 보니까 제목은 삶을 바꾼 만남이란, 자, 이 제목과 소제목, 또 사진을 훑어보면서, 내용을 봤더니 정약용과 그의 제자인, 자, 황상에 대한 글이었다. 이걸 알게 됐고요. 자, 소제목에 지금 눈물겨운 제자라고 한 것을 보니, 자, 황상은 그 정약용이 각별한 제자였던 것 같다. 여기까지 지금 자기 혼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책 읽지 않았어. 책의 어떤 제목과 소제목과 사진만 보고 훑어 읽은 거예요, 지금. 자기 읽기 전의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지금 책을 지금 하나 골랐으니까, 자, 이때는 발췌 읽기를 하고요. 전부 읽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들,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을 정독을 하기보다는 아주 빠르게 읽는 속도의 방법을 쓰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통독의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구체적인 글이네요. 자, 삶을 바꾼 만남, 본격적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자, 절망의 시간에 만난 눈물겨운 제자 황상이라고 지금 여기다 소제목을 붙여놨네. 자, 만남은 만남이다. 자, 이 작품 제목을, 첫 구절을, 자,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단어를 엮어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상징적, 집약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대요.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만큼 더 발전된 거야. 더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길 가던 사람과 소매를 치듯 그냥 지나쳐버리고는 자꾸 딴 데만 지금 기웃거린대요. 자, 그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물론 모든 만남이 만난 것은 아니고 자, 만남이 자, 그것이 어떻게 되려면 자, 맞이쓰려면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대요. 자, 여기 한자성 하나 기억해야 돼요. 자, 고장난명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외성적만으로 지금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자, 삶을 바꾸는 만남은 어떤 만남? 자, 여기서 결국 두 사람의 모두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걸 고장난명이라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자체가 달라지는 만남. 자,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대요. 바로 누구? 자, 여기는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의 강진에서 유배생을 하던 시절의 제자인 바로 황상. 이 두 사람의 바로 만남이 자,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골의 학생에 불과했던 황상이 쓴 문집 치원 유고를 뒤적일 때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뭉클해진대요. 감동을 받는데
자, 황상은 15살 나던 1802년에 10월 다산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다산은 강진으로 기양 와 있었대요. 정약용 선생이 이때 어떻게 결국 이 천주교 바퀴에 연루가 돼가지고 결국 강진으로 귀향을 와 있었단 말이야.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겁이 나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는 받아주지 하지 않았대. 왜? 자, 지금 귀향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겁을 냈단 말이야. 그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 방앗간을 빌려 자 거기서 기식을 했다 그랬으니까 자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얹혀 살았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핵심 정리 볼게요. 자 수필이며 전기문이고요. 자 주제는 삶을 바꾸는 가치 있는 만남인 바로 스승과 제자가 어떤 삶이 바람직한 관계인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자 여기서 다산 정약용과 그 다음에 황상의 일화를 시간적 순서로 구성을 했고요. 자 시간적 순서. 또 다산과 황상의 인연에 초점을 둔 사건을 제시해서 자 거기 글쓴이의 바로 그 비평을 덧붙이는 이런 글입니다. 자 다음 장. 자 질문 1부터 질문을 만드는데 자 삶을 바꾼 만남이란 무엇일까? 자 이런 질문을 던졌고 자 사진 속에 지금 초가집이 한 채 보이는데 자 다산 정약용 선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세 번째 황상은 어떻게 해서 다산의 제자가 되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읽기 전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먼저 만들고, 자,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씩. 자,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글의 의미를 이해하며 읽는 게 바로 읽는 중활동이 되는데, 자,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단어의 뜻을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말로 바꿔 이야기인데, 자, 만남은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이라미구나. 즉, 삶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만남이란 뜻을 만남,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리고 자신의 말로 바꿨고. 자, 두 번째 답. 자, 다산이 강진으로 기양을 가서 지낼 때 4년 동안 머물렀던 그 초가집이 바로 초가집 주막이 한 채가 있었는데, 바로 그거였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아둔하고 꽉 막히고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한 가르침 그랬으니까 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황상을 만났던 그 장면 이거를 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황상은 강진고을 아전의 자식인데 자, 하급 부실아치의 어떤 자식이란 말이야.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을 며칠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는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아갔어요. 자 그래서 자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는데 자 7일째 되던 날 다사는 수업을 마친 황상한테 따로 불러가지고 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랬더니 자 황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자 되게 지금 겸손하고 신중하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다른 학생들보다 지금 머리가 지금 나쁘대요. 그래서 뭔가 지금 분별력도 많이 모자란데 저 같은 사람도 공부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랬더니 자 이때 자 여기 있는 소년 황상에게 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길을 북돋아 용기를 준단 말이야. 그럼 할 수 있고 말고 항상 문제는 제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 생긴단다. 자 다산 선생은 외려 자기가 민첩하고 그다음에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대요. 자,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어버리고 만대요. 자,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해지고 행동거지가 지금 가벼워지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래요. 자, 한마디만 던져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곱씹지 않으므로 자, 그걸 음미하거나 뜻을 되새기지 않기 때문에 깊이가 없대요. 자, 그러면 황상은 지금 이런 학생이 아니잖아. 자,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자,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그랬으니까. 자, 이 뜻은 뭐야? 너가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줬단 말이야. 자, 꼭 막혔다가 뻥 뚫리는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혹한 것을 닦고 또 닦으면, 자, 이 어리석음을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거야. 자,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겠니? 자, 바로 첫 번째도 부지런함, 두 번째도 부지런함, 세 번째도 부지런함.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삼근계. 부지런할 근자야. 자, 이것을 선생님이 가르침으로 줬단 말이야. 자,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너의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다단하지 않도록 꼭 붙들어야 매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자, 황상은 이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 두고 잊지 않았대요. 그만큼 부지런히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자, 질문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황상은 다산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용기를 내어 스스로 주막집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구나. 자,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됐는지를 물어봤으니까 답을 다 찾았네요. 자, 그래서 자, 민첩하고 총명한 것이 자, 새롭게 알게 된 점이야. 자, 민첩하고 총명한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이 다산 선생은 어떻게 한대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자, 그 문제는 첫 번째 뭐였어? 뜻을 음미하지 않고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 두 번째, 경박하고 들뜰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곱씹지 않기 때문에 깊이가 부족하다는 거. 자, 이런 문제점이 있대. 그래서 다산은 이 민첩하고 청명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둔하고 어리석더라도 부지런하고 꾸준한 사람이 외려 성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자, 이걸 자신의 말로 바꾼다면 자, 아까 이게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어려워도 큰 구멍이 나중에 뚫릴 게다. 이것은 자,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큰 학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숨겨진 의미 추론입니다. 다산은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한 제자를 얻게 되었고, 또 황상은 사고 방식이 유연하고 생각이 깊은 스승에게 배우게 됐대요. 자, 이게 바로 뭐야? 자, 여기서 말하는 무슨 맛있는 만남. 자, 이것이 되는 거죠, 지금. 자, 결국 아랫부분에 다산은 황상의 부끄러움 많고 신중한 성격을 고려하여 공부를 주저하는 황상에게 바로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 주었단 말이야. 자, 그 정도로 세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다음 장입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다 그랬으니까 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서 몇 년 동안을 자, 19년 동안 귀향살이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옵니다. 자, 1818년 8월 금음날 다산은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 작별이 못내 아쉬워 자, 다신계 자, 이걸 결정했습니다. 결성을 해요. 바로 모임을 만든 거야 지금. 자,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붙여드리곤 했고,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초당은 점차적으로 황폐해져 갔대. 자, 황상은 자, 스승의 채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자, 강진은 전라도 땅끝 마을이야 지금. 여기에서 서울까지는 너무 멀겠죠? 여기 직접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냥 이렇게 다산초당에 와서 옛 스승님을 그리워하고 했단 말이야 지금. 자, 여기서 그냥 문득 다산초당을 찾아와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는데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옛터를 서성임의 스승이 손수파서 새긴 자, 바로 이 정석이라는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읽은 대나무 숲과 연못을 보면서 지난날의 맑은 풍경을 그리워했대요. 어떤 그런 어떤 풍경이나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자, 이런 두 글자를 여기 그리워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옛터를 100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 서글퍼합니다. 자, 그래서 다산이 강진을 떠난 다음에 자, 바로 이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으로 괴로워하는 형상이네요, 지금. 자, 밑에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18년 후에 1836년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자, 두릉 땅을 찾아갔대요. 자, 이 두릉 땅이 지금의 어디라고? 경기도 남양주니까 바로 이 사람 고향이란 말이에요. 정약용의 고향. 스승님을 뵙기 위해 직접 갔어요. 자, 가가지고 자, 회원례 자, 60주년이야. 결혼 60주년을 축하드리고 또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뵙자는 생각이었대요. 이때 다산은 병세가 위중해 잔치를 치를 수 없는 상황. 아, 지금 이 스승님이 많이 지금 편찮으시네 지금. 자, 처음 만났을 때 15 소년이었던 제자는 쉬는
자, 50을 눈앞에 둔 중늙은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지금. 자,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지금. 자, 그래서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어. 자, 곁에서 며칠 머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었고, 다사는 정신이 혼미한 중에서도 그의 마디 굵은 손을 붙들고는 작별을 아쉬워합니다. 그냥 보내기 아깝다며, 자, 지금 스승님인 정약용이 뭘 줘요? 접부채와, 접는 부채와, 자, 운서와, 그 다음 피리와 먹, 이걸 선물로. 자, 그래서 결국 자기를 찾아와준 바로 누구? 제자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그 다음 잊지 않았다는 이런 고마움과 또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선물로 담아서 줬나봐. 자,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자, 이렇게 헤어진 지 며칠 안 돼요. 다사는 세상을 떠났어. 아, 결국 돌아가셨네, 바로. 황상은 도중에, 자, 다시, 어디로, 강진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스승의 부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고글 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오른쪽에 왔더니 여기 바로 뭐가 있어요? 자, 여기 정, 그 다음에 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약용이 써놓은 글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아랫부분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생각해보면 읽어야지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자, 새롭게 알게 된 점이에요. 다신계를 만들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군. 이걸 새롭게 알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석이란 글자가 새겨진 바위의 사진을 보니 저 바위를 어루만지며 스승을 그리워했던 황상의 모습도 그려지는 것 같대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도 떠올랐대.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질문을 만들었네. 자, 여기 다산이 그 제자들과의 작별이 아쉬워 다신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다른 제자들은 누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두릉이란 곳은 어디지, 지금의? 자, 그 다음에 18년 만에 스승을 만나고 찾아뵙고 돌아가던 이때 스승의 부고를 듣게 된 황상의 심정은 어땠지? 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새롭게 질문을 만들었겠네요. 자, 정관계를 맺은 뜻에서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자, 스승님이 또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10년이 되는 그 해에 다시 두릉 땅을 찾아갑니다. 자, 다산의 아들 정학연이 자,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황상을 보고는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으니까 되게 반갑고 기뻤을 거야. 자, 왜? 자기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의 제자가 여기를 찾아왔으니까. 황상은 이제 예순을 눈앞에 둔 늙은이였다. 꼬박 18일을 걸어와 지금 스승의 묘 앞에 섰고 검게 걸린 얼굴의 부르튼 발을 보고 학연은 아버지 제자의 손을 붙들고는 감격해서 울었대요. 그의 손에는 옛날 스승님께서 주었던 부채도 들려있네요. 아직도 바로 이 스승님을 잊지 않았다. 이런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그립고 제자의 두터운 뜻이 고마워 늙어버리는 손으로 아버지 부채 위에 시를 써줍니다. 그러고는 정씨와 황씨 두 집안 간에 계를 맺어. 자, 그래서 이제부터 자손 대대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게 바로 정황계안. 자, 그래서 황상의 문집에 실려 있는데 황상과 정학연, 정학유 형제 아들과 손자 이름과 자,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여기다 적은 다음에 자, 끝에다 이렇게 적었대요. 자, 이것은 우리 두 집안 노인의 성명과 자손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정학영은 침침한 눈으로 멀리 먼 길에 써서 보낸다. 두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의를 맺고 자, 어떻게? 자, 믿음과 의로움 그리고 우의를 다져서 갈친저 계를 맺은 문서를 제군들에게 돌리노니 삼가 잃어버리. 자, 조심해서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 자, 그만큼 자, 다산과 황상의 이 인연에 대해서 만남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서 바로 이 정황계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해가 1848년이니 이때 정학연 66이고 황상은 61였어요. 그 옛날 더벅머리 소년에게 던져준 오로지 아까 삼근계 부지런하면 된다던 스승의 따스한 가르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놨대요. 자, 바로 멋진 만남이었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자, 각각에 대한 자, 삶을 바꾼 만남은 결국 신분이 낮고 자신감이 없던 황상이 다산이란 멋진 스승을 만나 자, 참된 공부의 의미를 깨닫고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을 뜻하는 것이군. 자, 그 다음에 스승이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자, 여기 스승의 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황상은 다산을 매우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점, 자, 두 집안에 뭘 맺었대요? 정황 계안을 통해, 자, 후손들에게까지 이게 이어졌구나. 이걸 새롭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제 읽은 후입니다. 자, 읽은 후는, 자, 먼저 뭘 해야 되냐. 자기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중심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 자, 이게 먼저. 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 이것은, 자, 이거 특히 조심할 건 이거야. 자, 뭐냐. 중심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읽는 중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읽은 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글은 다산과 황상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그럼 활용할 거냐. 자, 보고서를 쓸 때, 자, 이것을 황상이 스승인 다산을 어버이처럼 공경하는 모습을 제시하면 좋겠어. 자, 이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 독도와 관련된 이것도 읽기 전중 후 활동입니다. 자, 먼저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지. 자, 여기서 면담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기사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발표하기 위해서, 또는 독도의 위치와 날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내가 글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는, 자, 똑같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읽기 전활동, 그 다음에 읽기 중활동, 후활동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읽기 전활동은 읽기 목적을 먼저 정하고, 자,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제목이나 소제목, 사진 등을 훑어보면서 질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자, 읽기 목적이 독도 주변에 있는 에너지 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데요? 기사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실생활에 어떻게 이걸 이용할 가능한 물질일까? 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었네요. 자, 읽는 중활동입니다. 자,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구조나 장면, 절차 등을 자,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고, 아까 우리 했거나 질문했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고, 자, 숨겨진 의미나, 자, 글쓴이 의도를 추론하고, 자,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는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바로 주제는 지금 독도 주변에 묻혀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 어떻게 가치와 그 다음에 개발 현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독도 숨겨진 자원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독도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매우 작지만 수면으로 드러난 면적보다는 물 아래 잠겨있는 면적이 훨씬 넓은 지형이래요. 그리고 독도는 수면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보다 그 주변 바다에 묻혀있는 자원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자, 풍족한 어족 자원들, 물고기들이 있죠? 자, 물고기들 비롯한 식이 동식물들이 있고 또 해양 심층수가 있고 자, 또 인산형 광물 같은 매우 가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 독도 주변의 어떤 미생물까지도 자, 다양한 분야에 지금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바로 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건데,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얼음의 상태이지만 불을 붙이면 얼음이 녹고 그 안에 있는 메탄이 연소하면서 이게 타면서 활활 타오른대요. 자, 그래서 일명 이것을 불타는 얼음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자, 그리고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시일가스와 그 다음에 더불어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지금 꼽히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동해에 많은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걸로 묻혀 있는 것으로 지금 어떻게 한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1992년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탐사에서 오호츠크의 지질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동해에서도 나타나는데, 자, 처음으로 동해에서도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자, 독도 주변의 바다는 분지 모양의 지형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천을 거쳐 들어오는 퇴적물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 수심이 깊으니까 온도가 낮겠죠. 자, 그럼 하이드레이트는 아까 얼음의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 차가운 이 수온 밑에 거기에 이렇게 묻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지질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이와 같은 지형적 특성, 또 분지 모양에다가 여기다가 또 어떻게 자, 여기서 차가운 온도, 수온, 자,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로 분포하는데, 자, 바로 여기 보시면 해양 심층수가 한 2, 300m 중간에 있다면,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300m 밑에 더 지하에 이 묻혀있는 얼음의 형태로 묻혀있단 말이죠, 지금. 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탐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심 1000m가 넘는 동해 해저, 바다 밑바닥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존재가 가능성을 확인을 했대요. 자, 그리고 2004년부터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탐사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05년 6월에 자, 울릉도에서 남쪽으로 100km 가량 떨어진 지점의 해저에서 한 6억 톤 정도 가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발견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대요. 자, 이 양이 얼마 정도냐? 자, 이것은 약 한 150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가 있으며, 자, 우리나라에서 약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자, 상당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2007년 6월에는 독도 주변 바다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취했는데, 겉보기에는 드라이 아이스와 흡사한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불을 붙이자 활활 타올랐대요. 자, 하지만, 자, 이것을 실생활의 연료로 지금 사용하려면 아직도 여러 가지 연구의 절차가 필요하대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어떻게? 자, 안정적으로 시추관을 설치하고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또한 이걸 지금 육지에서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독도에서 채취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육지까지 어떻게 운반하는 것 할 건지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자, 원래는 2015년부터 상용화하려 했지만 목표를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의 자금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는 자, 해양 자원이 바로 곧 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뒤에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 우리에게 한없이 깊은 잠재력과 무한히 넓은 가능성을 끝없이 선물하는 독도와 동해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은 이제 단순히 우리 땅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되기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메탄 하이드의 여러 가지 효용적인 면과 그다음에 독도의 어떤 보존의 의의까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나의 점검인데 자, 자신의 읽기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글을 읽었는지, 자, 혹시 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겼을 때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점검을 했고요. 자, 읽은 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해서 자,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 여기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한 2개 정도의 문장으로 지금 요약을 해놨네요. 자, 그리고 중심 내용은 결국 뭐? 독도와 동해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다. 자, 이렇게 중심 내용을 정리를 했고,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이것이 결국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자, 자기가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이 동해안에 지금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가능한지 그 기사문으로 작성을 해보겠답니다. 자, 기사문으로 작성을 때 이걸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의 점검. 읽기 전에 정했던 읽기 목적을 달성했는지, 자,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을 했는지, 이게 읽은 후에 활동이 된다고 그랬죠. 자, 뒷부분에서는 지역 음식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쓰는 수행평가를 지금 하려고 해요. 자, 이때 어떤 읽기 방법을 써야 되냐 이건데, 자, 내가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읽어야 될 거예요. 자, 조금 빠르게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다 한번 훑어봐야 되는 거니까 통독의 방법을 써야 될 겁니다. 자, 아랫부분에서는 지금 뭐냐면, 자, 소설책 한 권을 읽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되게 상당히 빨리 읽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지나고 나면 지금 뭔 내용인지, 자, 이게 느낀 점을 물어볼 때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하겠대. 자, 그럼 제대로 읽은 게 아니네. 자, 그래서 전부 읽기를 해야 되고, 자, 지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천천히.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꼼꼼하게 정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소단원인데요.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입니다. 자, 읽기 방법은 읽기 목적과
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읽기 전중 후 과정에 따라도 달라진다고 했고요. 적절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의 읽기를 늘 점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전체 내용 다시 정리되어 있네요. 자, 어떠한 글을 읽을 때 읽기 전에는 읽기 목적을 확인하고, 자, 경험 떠올리기 등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소제목이나 제목, 그 다음에 사진 등을 훑어보면서, 자, 내용을 예측하면서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읽기 전 활동. 자, 읽는 중 활동은요, 자신의 말로 바꾸어 책을 읽으며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나 장면, 절차, 이미지 등은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어야 되겠고, 또 예측했거나 질문했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고, 자, 그 다음에 숨겨진 의미나 글쓴이 의도를 추론하고, 자, 글쓴이 내용이나 글쓴이 생각에 대해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어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읽은 후 활동인데,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내용 요약과 중심 내용 파악하기, 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생각해보는 단계가 읽은 후 활동.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낱말 뜻이에요. 책의 맨 앞뒤의 겉장을 우리는 표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책이나 글에서 적어놓은 항목을 우리는 차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판인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내는 것을 발행한다고 하고, 책이나 논문의 첫머리, 내용이나 목적 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을 자, 머리맛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기 전체 2-1단원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